준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자가격리 하시는데 요점 정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기간 이제 다가오니까 지금 문제를 풀었는데 요점 정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는 것들도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장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문제를 풀었으면 이 문제에서 핵심 한 줄 정도 몇 번 문제 몇 번 문제 뭐를 찾아서 뭐를 답을 써다 뭐를 찾아서 뭐를 답을 써라 이런 식으로 핵심과 답이 되는 힌트 이렇게 연결해서라도 정리라도 해서 보내셔야 되고 하루에 2장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 단위체라는 것은 이게 기본 단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백질, 탄단지 해가지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기본 단위가 뭐냐?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결합돼서 여러 가지들을 만드는 이 기본 단위의 이름이 뭐냐? 그걸 외우셔야 되고 이제 결사슬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이제 검색해 보니까 사슬은 이렇게 이제 원래 쇠사슬 같은 게 이어진 거잖아요. 이어진 건데 이어진 것들이 결합했다. 결합한 사슬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R 부분은 결사슬, 작용기라고 한대요. 작용기. 그러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대요. 이 R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종류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1번부터 쭈루룩. 그러니까 결사슬은 R 부분으로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각 땅껍질이 대부분 규산염이다. 그럼 규산염은 뭐냐? 또 모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세 가지. 하나 이렇게 밑에 이게 삼각뿔처럼 생긴 건데 그 안에 들어가고 여기 하나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꼭지점마다 이렇게 달려있는 기본 구조인데 이거 화학식도 외우셔야죠. 규산염 기본 구조 한번 볼까요? 규산염 사면체 이렇게 나옵니다. 정사면체입니다. 사면체 규산염 기본 구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규산염 결합체 규산염 기본체로 보면 SiO4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운데는 Si고 그러면 공유결합이고 자 뭐라고요? 공유결합이고 O4니까 요 위에 4개 달린 거 이런 것들은 다 산소입니다. 산소 O4 또 요 안에는 SI입니다. 규소 SiO4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자, 탄수화물은 탄단지라고 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제 3대 영양소입니다. 탄단지 단지가 탔다. 그 중에서 탄수화물은 기본 단위가 포도당인데 이런 것들의 다당류다. 이렇게. 자, 지질은 기름기인데 지방, 지질. 기본 단위가 글리세롤과 지방산인데 지글지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지글지글 기름을 끓는다 이렇게. 그래서 글리세롤이 1대3으로 됐을 때는 중성지방이고 인지질은 했었죠. 이렇게 친수성으로 물과 가까운 거하고 이렇게 소수성으로 된 거랑 해서 이렇게 다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 있는 거 그래서 세포막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이렇게 쭈루룩 된 거 어제 봤죠. 그런 것처럼 1대2다 해서 이게 기억. 2는 인지질 3은 중성지방 지글지글 그래서 2, 3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 이름은 아미노산이고 20가지 종류가 된다 그랬죠. 뭐에 따라서 이 결사슬인 결합인 R의 구조에 따라서 자 한번 보여드렸었죠. 아까 보여드린 게 결사슬 없어졌는데 아까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은 일개 물 분자가 빠지면 압축되는 거예요. 펩타이드이 압축되면 이게 폴리펩타이드가 되는데 이게 꾹 눌리니까 물은 떨어지고 압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자, 핵산은 DNA와 RNA를 만드는데 DNA는 유전정보 저장. DNA는 알죠? 그러면 이 DNA의 반쪽이 여기에 복사되면서 RNA
요 RNA로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DNA는 이중 나선 구조는 뭐냐면 이렇게 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고 이렇게 꼬여가지고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쳐진 게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다. 나사 구조. 나사처럼 비비 꼬였다. 이중으로. 염기 배열이 된다. 염기 배열이. 그럼 염기는 여기다. 염기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유전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다. 만들어질 때 당과 인산과 염기로 구성되는데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A는 이름이 아데닌 아죠. 이거는 타, 이거는 구, 이거는 사이토신. 그래서 이게 종류가 결합하는 거. 이런 종류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달라집니다. 자, 다음에 국사 잠깐 보시면 뗀석기는 떼어낸 거죠. 떼어낸 거고 이거는 가른 거고. 그래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갑니다. 이때는 채집 사냥하고 어로 이동 생활을 했고 이때 신석기가 농경 생활하면서 조피를 샀어요. 조피. 조화기 피. 철기가 돼서야 벼농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조피 수수까지도 하는데 이것들을 반농사로 정착 생활하면서 반농사 했습니다. 자, 고조선 때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이게 800도에 녹아요.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는 석기고 여기는 청동기. 철기는 1500도 정도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만들기가 쉽지 않죠. 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집권 후에 철의 본격적인 수용이 됐고 중개무역은 이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서 여기서 사다가 여기다 팔고 여기서 사다가 여기서 팔고 이런 게 중개무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한나라 침략으로 나중에 멸망을 했죠. 그래서 법이 8조법금인데 현재 전해지는 건 3개라고 그러죠. 3개. 그래서 8조법금 의미에 따라서 도둑질한 자 돈으로 갚고 뭐 이렇게 8조법금 3가지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도 각자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교조선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이제 부여가 생기고 이게 제가는 각 가문입니다. 제가 하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마가, 구가, 우가, 저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저팔계, 마는 말, 구는 토사구팽에서 개, 우는 소에서 동물, 토테미즘. 동물을 숭배합니다. 토테미즘에 의해서 제가회의. 그래서 요 대표적인 요 동물 말고 다른 동물도 모시는 가문들도 있겠죠. 그런 가문들이 모인 게 제거회의. 순장은 죽은 사람들이 같이 어떤 A가 죽으면 그 A를 모시는 시종들 A, B, C 이런 애들 다 같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순장.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고구려도 오부족 연명체입니다. 이게 마가, 저가, 우가, 구가에다가 여기 중앙에 왕족이 되는 5부족이 연맹해서 만들어졌고 서옥제는 대릴사이자입니다. 이제 옥이 집인데 대릴사이를 집을 져요. 사이를. 그래서 집에서 사위가 머물게 해요. 왜 그러냐면 전쟁 나가면 남자가 많이 죽으니까 대릴사이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옥저에서는 민며느리예요. 왜? 고구려가 침입해갖고 여자를 자꾸 뺏어가니까 민며느리제를 하는 거고 동해는 이쪽 구석에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나라가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상하게 그렸는데 여기 구석쟁이에 옥저 동해 옥동자 이거는 옥저 여기는 동해고 여기는 부여고 여기는 거구려고 K 여기는 백제고 여기는 신라고 여기는 가야고 이렇게 돼 있죠. 옥동자입니다. 옥동자. 책화는 그 지역에서 사냥을 하는데 남들이 침입하면 배상해라 이런 거겠죠. 삼군, up근, 삼노 이렇게 됐는데 천군이 있고 사만. up근, 삼노는 동해구나. 소도는 이 신성 지역입니다. 종교쟁이들이 요 사만 지역. 사만은 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 때 요게 마한, 요거 진한, 여기 가야의 변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신성구역 소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삼조국 깃발 이렇게 새 이렇게 달고 그러면 이 지역은 종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여기서 군사하는 군장은 따로 있죠. 자, 5월, 10월 달에 계절제를 하고
고구려는 동맹이잖아. 고동, 백고동. 고구려는 동맹이고, 어? 동해는 무천이고, 동해는 무천이고, 고구려는 동맹이고, 부여는 영고입니다. 영고. 이게 제천 행사로 한울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영고, 동맹, 무천. 사만에서는 5월, 10월 달에 합니다. 제천 행사를. 이제 신지읍차라는 군장이 있었고요. 연맹왕국은 제가 여러 가문이 회의한다. 제가 회의한다는 뜻이고요. 중앙집관제를 하면서 중앙에서 왕이 권력을 집중하면서 관직 등급이나 율령, 법령을 발표합니다. 고구려의 태조왕 때 옥저를 복속해서 포함시켜서 옥저를 멸망시키고 한군현과 서로 공격하고 그랬죠. 소수리방 때 대학 설립했다 뜻을 했고 소수 어렵잖아요. 율령, 법령입니다. 법령. 불교도 수용하고 광개토왕 때 만주지역 한강 이북까지 점령하고 외국 일본이 공격했을 때 신라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가야도 공격하고 연합 공격하고 장수왕 때는 평양으로 천도 수도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걸 남진 정책이라고 하죠. 백제는 고이왕 때 여기서 보면 여기에 백제 중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 조그만 나라들이 이걸 마한 여기에 진한 변환인데 마한에는 여러 나라 중에 여기 하나에 목지국이 유명했고 목지국 신라도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사로국이 유명했고 사로국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들이 합쳐져서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변한 마한 여기 변한 가야는 변한 가야 이거는 백제 여기 신라인데 목지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아마 40개국 이렇게 여기는 사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여기도 여러 나라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목지국이에요. 백제는 목지국이고 신라는 사로국이고 자, 관직 등급을 정비하고 복색 그러니까 관직의 색깔 복장 색깔도 정비했습니다. 근초고왕 때는 전성기죠. 백제 전성기 남해안까지 진출하고 황해다 일도를 차지하고 이제 백제가 정성기고 백제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4세기, 이거는 5세기, 이거는 6세기 이런 식으로 전성기가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전성기가 달라집니다. 성왕 때는 사비로 천도했다. 수도를 옮겼는데 사비는 사부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사비는 사부 부여입니다. 현재 부여고 그 다음에 또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웅진부터 정도하죠. 웅진 약해지니까 웅진에서 웅 하면 공주입니다. 공 이렇게 외워야 돼요. 공주로 도망갔다가 백제가 고구려가 세지니까 웅진으로 자 그러니까 한성 위례성이 있다가 웅진 공주로 갔다가 사비로 가게 됩니다. 백제가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융성해지니까 사비로 천도하고 이건 평야고 사비는 평야고 웅진은 산성입니다. 산에 있어요. 방어에 편하고 이거는 발전에 좋죠. 그래서 사비 부여 한강 유역 하류 지역 일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자 신라는 내물왕 때 내물 마리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리깐 왕이나 똑같습니다. 왕칭호 어쨌든 김씨가 이게 신라가 박석김이거든요. 삭석의 박혁것의 석탈의 김알지 이렇게 세 개의 왕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김씨 세습된 게 내무랑계 김알지입니다. 김알지계야.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해갖고 이제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나오고 그때 왕칭호를 썼다는 거죠. 지증왕이니까. 법흥왕 때 법이 흥했으니까 법령 발포 불교 불법 발표 금관가야 이제 김유신이 있던 가야 일종인데 김유신 집안이 항복해가지고 금관가야를 통일하고 가야는 이제 6개의 가야가 있어서요. 6가야가. 그래서 변한 가야 해서 변한이 가야인데 가야가 6가야가 있었는데 6가야 중에서 김해가야 금관가야가 항복을 하니까 이제 대가야 중심으로 김해가야 고량가야 아라가야 뭐 여러 가야가 있는데 대가야 중심으로 판도가 이렇게 옮기고 얘네는 신라로 귀수를 합니다. 진흥왕 때 흥하죠.
전진하고 그래서 화랑도 개편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합니다. 전진해서. 그래서 대가야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대가야 멸망시켰으니까 많이 정복하고 함경도까지 돼서 진흥한 순수비 해갖고 다녀왔다 하면서 비석을 이 국경에다가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진흥환 순수비, 다녀온 비석 해서 진흥환 순수비도 세웠습니다. 삼국이 통폐라고 통치체에서 신라의 주광은 집사부 시중 국무총리, 구주 오소병 5개의 도시가 이렇게 신라가 있으면 여기 김성이 있으면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뺑 돌려서 셋, 넷, 5개 정도를 해서 큰 도시들 만들고 상수리대도 기인제도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귀족들 자제들 이렇게 비슷한 건데 상수리대도 기인제도 귀족들을 중앙에다 볼모로 잡고 구서당, 십정 해갖고 지방에는 십정 2개를 한 거죠. 구서당, 중앙에는 구서당, 왜 구주오소격이니까 맞춰서. 십정은 또 하나 파견 나가고 그러나 보대요. 지방에 군사 조직 만들고, 관료들 땅 주는 관료절, 노급이 이쪽에 노급을 주면 여기에 세금 걷는 거, 노동력 이걸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을을 노급, 녹봉으로 고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급이에요. 녹봉, 고을. 그런 토지 제도가 있었고, 발해는 이제 대조영이 건국을 말갈족과 더불어서 말갈족의 장군이 부족장이 도움을 줘서 건국을 하고 당나라 산둥지방도 무왕 때는 무술이 세니까 산둥지방도 공격하고 그러면 산둥은 어디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요하강인데 이게 요하의 동쪽이 여기가 요동지방이고 요쪽이 요서지방이고 산둥지방이 중국에 이렇게 또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때로는 요게 산둥지방입니다. 산둥, 요동, 산둥. 그러니까 여기서 당나라에서 공격을 하겠죠. 이렇게. 자, 문왕 이렇게 무술이 무왕은 보통은 영토 많이 넓히고요. 문왕은 문화를 많이 만들어요. 체제 정비하고 그다음에 선왕 때는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 거란족이 침입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어떻게든 정리를 하시고 한 번쯤 더 보고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요점 정리도 하고 문제도 풀고 하셔야 돼요. 연점 정리를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또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